네, 안녕하세요. 이나모입니다. 이번 주는 저희 아마 그 개인 투자가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또 가장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가로서 성공하신 우리 주식농부시죠. 주식농부이신 박영옥 대표님을 오늘 어렵게 모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 그 우리 진행을 같이 도와주게 우리 3프로 미주미에서 우리 김 대리님이 이제 네. 같이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수포개미가 많은데 저는 그분들은 잘 모르고 그 숫자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 우리 박 대표님은 2015년에 아마 제가 보니까 보통 우리 이제 투자가들이 5% 지분이 넘으면 이제 공시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미 5% 넘은 지분만 해도 2천억이 넘는 그런 그 규모로 운영을 하셔서 가장 어떻게 보면 성공하고 가장 아마 운영 규모도 큰 투자신 것 같은데 또 책도 보면 제가 이렇게 이것저것 다 보다 보니까 여기 이제 있는 거 외에도 벌써 저도 한 두세 권 읽었습니다. 벌써 또 부지런하게 6권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 먼저 여기 이제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여기 스마트 인컴이라는 회사 이제 대표이사신데 여기가 이제 주로 투자를 하는 그런 그 전문 회사인가요? 뭐 어떤 데인가요? 그러니까 저 이제 잘 모르는 저희 청취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스마트 인컴은 뭐 그 투자회사입니다. 네. 제가 이제 대주주로 있고, 네,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자산운용사나 뭐 자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를 이렇게 그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뭐 그 회사도 그 투자회사로서 투자를 좀 하고 있고 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러니까 뭐 워런 버핏이 그 버크셔 해더웨이를 이제 회사를 통해서 연구 자본을 통해서 하는 그런 개념인가요? 아니면 뭐 꼭 그렇지는 않은가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도 이제 규모가 좀 커지니까 네. 개인이 이제 뭐 하기에는 네, 네. 뭐 그 또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일부 이제 직원들과 함께 네. 의사 결정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 대표님께서 보면 이제 뭐 저도 이렇게 수포개미라는 표현이 꼭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주식 농부, 주식 농사꾼이라는 표현을 꼭 좋아하시는 게 이제 투자를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저희가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어떤 뭐 배경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해외에도 그런 표현은 제가 별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떤 뭐 깊은 뜻이 있는가 해서 뭐 제가 2006년도 7월달에 아마 그 매일경제 최소한 기자하고 아마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성공한 야인을 이렇게 찾는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맞으면 도망 다니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대부분 다 보면은 뭐 이렇게 성공한 슈퍼개미를 찾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슈퍼개미라는 그 표현에는 뭔가 이렇게 운이 좋아서 일시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증권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번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확천금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투자를 정말 농부가 농사짓듯 이렇게 투자를 그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뭐 농부가 정말 이렇게 농사를 져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듯이 저 이제 주식 농부는 우리 경기 호불호에 관계없이 우리 삶이 지속되는 한 기업의 활동은 지속이 되니까 그렇죠. 그런 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주는 주식 농부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물도 주고 가꾸고 관심을 그러면, 갖고 정성을 들인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금요일 날 인터뷰하고 이제 제주도 제가 이제 여행을 갔었는데 화요일 날 그 기사가 나왔어요.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은 뭐 5천만 원 가지고 280억 번 그 슈퍼개미 아니죠, 주식 농부죠, 주식 농부죠라는 이제 큰 리더를 달고 이제 나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주식 농부의 어떤 그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슈퍼개미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스스로를 이 증권 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들을 이제 단순히 그 이 주식 투자를 하나의 머니게임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붙여준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우리 시장의 어떤 플레이어들이 그 뭔가 그
우리대로 이렇게 따라와라. 따라오지 않으면 니들 돈 벌기 쉽지 않다라는 네.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투자자들을 좀 이렇게 겸화시킨 네.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개미라는 표현이 꼭 좋은 건 예, 아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이제 말씀이시네. 한국경제TV 그 사장하고 얘기를 하면서 슈퍼개미라고 얘기하지 말고 뭐 개인 투자자는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시장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이 담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성공한 투자자들을 이렇게 라이언 투자자로 얘기를 해라. 그래서 지금 한국경제TV에서 좋네요. 라이언 네. 투자자라고 이렇게 맞습니다. 명명을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거 그 원조는 아, 제가 아마 한국경제TV 그 송재수 사장님하고 아. 얘기를 해서 네. 한국경제TV에서 아. 나와가지고 네. 요즘은 이제 라이언 투자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재미있네요. 근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박 대표님이 상당히 젊은 시절에 어렸을 때 예. 고생도 하시고 제가 기억에 나는 게 농사도 접어보고 1차 산업도 해보고 네네. 공장에서 일도 해보고 2차 산업도 하고 신문 배달도 했다. 난 예. 1, 2, 3차 산업을 다 해봤다. 예. 근데 그 어렸을 때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투자라는 게 뭐 한 종목 뭐 찍고선 그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성공한 그 배울 만한 점이 있는 분들한테 그러한 그 히스토리 그다음에 그런 철학 그다음에 어렸을 때 그런 것들 듣는 거가 상당히 중요하고 예. 또 그런 영상을 저희가 올리면 반응들이 되게 좋아요. 아, 예. 이런 거 진짜 기다렸다. 예. 그래서 깊이 있고 그런 그 현인들의 그 생각이나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좀 어렸을 때 얘기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주식을 아마 제가 이렇게 찾아본 바로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입문하신 배경도 좀 말씀이 궁금하고 근데 실제 교보증권의 압구정동 지점장을 30대 중반에 하신 또 그런 그 기록도 네. 있으시고 그러는데 이제 개인으로 독립하시기 전에 조금 그런 얘기를 한번 예. 해주시죠. 예. 뭐 사실은 이제 뭐 이 교수님이나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시대에는 다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뭐 저도 그 이제 일찍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7살에 이제 그 뭐 이제 아버지가 안 계셨으니까 네. 이제 사남매의 어떤 장남으로서 아. 그 역할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를 이렇게 지으면서 네. 뭐 이렇게 그 마쳤고 예. 사실 이제 초등학교나 이렇게 농사 질 그런 뭐 전답도 많지 않고 이래가지고 사실 이제 지금 생각하면은 야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은 방학 때가 되면은 이제 광산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아. 또 뭐 땔감도 이렇게 저 구해서 이렇게 네. 시장에 팔고 이런 생활을 이렇게 해왔고요. 드라마에서만 봤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그 서울로 이제 올라와서 네. 그 사실은 이제 서울에 뭐 대부분 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초중고등학교 나오면은 뭐 좀 이렇게 없는 집 사람들은 그 뭐 돈 벌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죠.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덕수상고를 이제 예. 그것도 뭐 학교 학교가 다닐 때 아주 엘리트들이 네, 가던 공부는 거 이제 이거. 잘했으니까 이제 고중사촌 형이 네. 그 서울 와서 덕수상고를 이렇게 네. 좀 이렇게 저 다니면 좋겠다. 근데 서울 와서 보니까 덕수상고는 뭐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있다가 그 사실 이제 취업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어렵고 학교 가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올라와서 공장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 장남이니까 뭐 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섬유가공업소에 네. 네. 한 3년 7개월, 4년 정도를 일했습니다. 70년대 그렇죠. 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업 현장에서 예, 예. 실질적인 경험을 좀 예, 했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 공장 생활 3년째 될 때 제가 이제 통신고등학교를 이렇게 입학을 했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그 입학을 하면서 이제 다니다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3학년이 되면서 이제 공장을 그만두고 지금 이제 불광동 시외버스터미널 네.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예. 네. 거기서 이제 오전에 신문 팔고 오후에 이제 이렇게 학원을 다니면서 아,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 옛날에 진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지금도 아마 신문 파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신문 파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전에 신문 팔고 오후에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장사라는 것을 깨우쳤죠. 제가 공장에서 야 뭐 12시간씩 작업을 했거든요. 아,
그러면서 이제 뭐 네. 또 두세 시간 잔업도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해봐야 뭐 월급이 10만 원밖에 안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불광동 슈퍼스토어면에서 신문을 팔 때 신문 한 부 팔면은 20원씩 남거든요. 옛날에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팔면서 오전에 팔았는데도 아마 그 당시에 그 뭐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농업과 그 공업 그다음에 또 이렇게 서비스 산업을 네. 이렇게 거치면서 네. 세상 보는 눈을 깨우친 거죠. 아. 그 푼돈의 이력 네. 20원 뭐 팔아가지고 얼마나 벌겠어 이렇게 이러지만은 이 푼돈이 직장에서 공장에서 정말 12시간 일하는 것보다 도 예. 훨씬 예. 그 많은 이제 돈을 벌 수가 있었고 또 그다음에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신문을 바라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네, 네. 그런 그때 부분이 다른 이제 정보 받는 방법이 없고 신문 보는 게 유일했으니까 그렇죠. 라디오랑 예. 신문 보는 그래서 아마 게. 이제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이렇게 그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가 이끌고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깨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남들하고는 이제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네, 바라봤던 네, 게 네. 오늘의 이제 주식농부였던 삶 아니면 주식농부가 이렇게 탄생한 배경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 네. 그 생각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은 다 이렇게 어렵게 고생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을 들겠지만은 네. 저는 그 시절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 전쯤 강성구 대표가 다녀갔는데 강 대표도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예. 때부터 고생 엄청 했다고 예. 자기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한다 그러는데 진짜 그런 것들이 밑거름이 돼서 예. 이 세상을 보는 눈, 예. 그다음에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그런 것들이 좀 얻으셨겠네요. 되게. 예, 그렇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을 이제 들어가서 뭐 대학도 이제 그 나이가 이제 좀 제가 3년 늦다 보니까 뭐 군에도 가야 되고 해서 뭐 해군사관학교도 시험도 보고 뭐 또 아니면은 파리 학번인데 제가요 교육대학도 네. 가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4년 나오고 또 군대 3년 갔다 오고 그러면은 그 빨리 돈 벌어가지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데 막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관학교도 가고 아마 이제 그 예비 소집원 네. 그 교육대학으로 갔었습니다. 교육대학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 교육대학이 2년제에서 4년제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예비 소집을 해가지고 저 서울교육대학에 갔는데 네. 가서 보니까 그 학교가 그 사범 그 부속 초등학교가 그 교대 안에 있거든요. 네. 학교가 너무 좁은 거예요. 막 의자도 좁고 뭐 이러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4년 동안 이거 해가지고는 정말 쉽지 않겠구나 예. 해서 제가 이제 흑수동 중앙대 쪽으로 네. 이제 경영학부에 이렇게 그러니까 안정적인 그런 생활보다는 좀 더 배우고 세상에 넓은 걸 하려고 그렇죠. 이제 그래서 결정을 하신 거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중앙대학교에 이제 특수장학생으로 이제 이렇게 10만 원씩 전액 면제 10만 원씩 보조금을 갖고 다녔으니까 나는 정말 세상이 이렇게 정말 좋은 세상이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10만 원이면 아마 큰 돈이죠. 제 기억에 그때 저랑 뭐 박 대표님 비슷한 학번 같은데 네. 그때 등록금이 공립대학에 30몇만 원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10만 원 그 보조금 가지고 네. 네. 뭐 7만 원 가지고 내가 생활을 하고 아. 3만 원은 해수권을 사서 우리 동생들 이렇게 주고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대학에서 그 사실은 이제 걱정이 없잖아요. 대학 딱 들어가니까 뭐 등록금 저 면제지 또 10만 원씩 보조금 나오지. 그래서 이제 공부만 이렇게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그 80년대 그 이 중반부터 이제 후반까지 막 증권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뭐 지수가 100에서 뭐 몇배 이렇게 올라가고 그럴 7년 때였죠. 뭐 8년도에 뭐 좀 공부 잘하고 뭐 이게 똑똑하고 뭐 이렇게 좀 능력 있고 빽 있고 이런 사람들은 다 증권사로 가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 생활할 때는 뭐 현대가 됐든 뭐 삼성이 됐든 아니면 LG가 됐든 이 어느 그 공장에 들어가서 네. 그 공장장 되는 게 꿈이었는데 저도 이제 3학년 때 이제 중급사 시험에 이제 합격이 되면서 이제 자부시장과 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3학년 말 4학년 초에 현대투자연구소라는 곳에 네. 제가 이제
특채가 돼서 우리나라 최초의 주간 정보와 월간 정보를 제가 이제 이렇게 편집을 해서 그때 이제 자본시장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증권사를 이제 그 대학 졸업하면서 이제 대신증권에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삼성증권의 전신이죠. 네. 국제투자자문회에서 이제 펀드 매니저를 하고 94년도 7월달에 교보증권에서 이제 상품용으로 좀 해달라고 그래서 교보증권에 들어와서 97, 8년도에 이제 교보증권 압구정지점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 압구정지점장은 뭐 그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때 뭐 지금 엠모 그룹의 박모 회장도 그때 이제 동원증권 저 지점장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지점장 나갈 때 그분은 네. 지점장 그만두고 예. 그 미래창투와 미래투자자문 만들어서 저희 교보증권하고 네. 거래를 하다가 뮤추얼 펀드 팔면서 이제 삼성하고 거래를 했었죠.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이남희 교수님도 그때 동방페리그린에도 뭐 잠깐 있다가 이렇게 이제 나중에 삼성증권 가서 박 회장님이 그때 이제 삼성 출자 받으러 저희 이사회에 설명하러 오셨습니다. 98년 1월에 뭐 자세한 얘기는 예.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 예. 그 어떻게 보면은 압구정 지점장할 때 제가 이제 가장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예, 뭐 이제 승승장구 하다가 그러셨죠. 예, 예. 주식수가 이제 1000포인트에서 뭐 300포인트까지 300까지 빠졌잖아요. 내려갔었죠. 이때 예. 이제 뭐 증권사 직원은 고객 자산을 관리해야 되는데 예. 고객 자산이 이제 속절없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러니까 막 그 뭐 각서도 쓰고 이러면서 뭐 깡통 계좌도 이렇게 나고 이래가지고 옛날에 그런 일이 예, 뭐 그래서 비일비재했죠. 저 막 어머니하고 함께 살던 집도 이렇게 팔고 이러면서 이제 그 깡통 계좌도 보존해주고 이러면서 야 남의 자산 관리하는 게 참 쉽지 않고 네. 그 다음에 또 주식을 이렇게 사고 파는 것은 이 시황에 따라서 집을 샀다 팔았다 하는 거지 주식은 좀 이렇게 좋은 기업에 길게 투자해야 성과를 공유한다는 이제 그런 어떤 큰 깨달음을 이제 얻고서 9.11 테러 때 2001년도 그때 이제 자립해서 지금까지 오고 여기까지 오시면 예. 아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저도 어느 정도는 좀 책 읽어서 알고 워낙 또 박 대표님 뭐 대중적이시니까 알지만 진짜 극적인 드라마틱한 뭐 과거 뭐 몇십 년이셨네요, 되게. 그래서 이제 아까 질문 중에 이제 왜 주식농부 네. 그 주식농부를 이렇게 고집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제 경험 이제 35년 동안에 자본시장과 함께 해왔는데 저는 이게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진짜 정말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정말 잘 살 수 있는 아주 넓고 큰 길이다. 그래서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 약간의 수수료 거래수만 내면은 진짜 좋은 기업의 주인이 돼서 그 기업의 성과를 그렇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 응원해주고 그 기업의 성과를 뭐 배당이 됐든 아니면 캐피탈 게인이 됐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유하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사고 팔아야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투자의 본질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책도 보면은 저는 뭐 박사도 아닌데 책을 지금 6권이나 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권 쓰는 것도 어려운데 6권을 그 바쁘신데 그래서 또 이제 기업도 분석하시고 방문하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진짜 대단하십니다. 책 내용 뭐 이렇게 보고 이러면은 이제 제목만 보면 제가 책을 통해서 돈을 벌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사람인데 제가 이제 우리 자본시장을 통해서 어려울 때마다 이제 우리 기업을 믿고 투자를 해줘서 기업의 성과를 공유했기 때문에 지금은 100여 개 기업의 정말 주인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 나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우리 두 분은 뭐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되게 조용히 있었는데요.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역사의 한순간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고 그럼 여기서 제가 MZ세대를 대표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투자자는 사업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식 투자로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자기의 어떤 그 투자관, 투자 관점 투자란 뭔가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투자자도 사업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저는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보통 제 책에도 얘기해놨습니다만은 5가지 단계로 저희가 이제 분류를 해놨습니다. 네. 이게 뭐 1단계에서 5단계까지 간다고 해서 뭐 어떤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이 투자에 대한 어떤 속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네. 요인이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정보 매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은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하나 좋은 정보 종목 하나 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는 이제 최고의 낮은 단계, 초보 예.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이 뭐 요즘 이제 애널리스트들든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매일 차트, 네. 거래량과 이제 주가 지수를 보고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이제 이 단계. 기술적 분석.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정량적 분석이라고 그래서 네. 기업의 어떤 뭐 이렇게 성장 가치나 수익 가치, 자본 가치, 이 정량적인 분석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정통적으로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펀디멘털하게 이제 보는 3단계 거죠. 어떤 예. 방법이라고 보고 제가 이제 얘기하지만 우리 강망천 그 회장 같은 분이 이제 저 같은 세대인데 정말 이렇게 미래의 어떤 트렌드 방향을 읽고 이렇게 투자를 그 그러시죠. 해주는 분 네. 이런 분들 굉장히 이제 고차원적인 네. 이제 투자자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이게 4단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자라기보다도 사업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증권 시장은 세상을 보는 창이고 네. 그 증권 시장을 통해서 그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기업에 이게 투자해서 함께 하면서 성과를 공유하는 행위가 이제 사업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세계 빅테크 기업들 보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라든가 네. 뭐 페이스북에 뭐 그다음에 또 그 아마존이라든가 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전부 다 그 CEO는 다 알잖아요. 네. 우리 국내만 하더라도 뭐 카카오의 뭐 김범수라든가 뭐 네이버 아니면 또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을 다 아는데 예. 그 사람들의 힘만으로 그 우리를 이렇게 편안하게 이게 만들어 주진 않았지 않습니까? 오늘의 그 기업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먼저 이렇게 함께하는 직원들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믿고 응원해 준 투자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내 책에는 이제 전기로 예를 들었습니다. 전기도 우리가 이 전기라는 게 없으면 이런 방송 활동을 못 하잖아요. 네. 그 전기는 마이클 패러다이의 그러니까 전자유도 법칙을 이렇게 네. 네. 발명을 해서 에디슨과 그 테슬라의 지단한 노력으로 그렇죠. 예. 그 우리가 이제 이제 전기가 산업화돼서 예. 우리가 네. 이렇게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이 에디슨과 테슬라 쪽에 이렇게 자금을 대준 사람이 누구냐? JP 모건이 네. 꾸준히 대줬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이 투자를 해오면서 느낀 것은 투자자도 기업가 못지않게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정말 그 이 주식 투자로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항상 이제 주인의식과 네. 기업가 정신 아니면 또 프론티어 정신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 투자자도 네. 사업가다라는 얘기를 이게 동의하시지 않겠습니까? 자본가의 입장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딱 정의가 내려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이제 그 투자도 사업가다라는 얘기는 결국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의 지분을 쪼개서 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주식 투자는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내가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인지도 뭐 주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네. 단순히 그냥 이렇게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주가의 흐름만 보고 이렇게 사고 팔고 해서는 그 기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네. 그 투자자도 사업가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러는데 이런 얘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저도 100% 대표님 말씀에 공감하고 요즘 이제 그런 쪽에 눈을 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 사업체의 기업의 일정 지분을 갖는 주인이 되는 과정이다. 예. 그 얘기가 남의 나라 얘기처럼 됐는데 이제 요즘 이제 눈을 많이 뜨시는 예. 분들이 있고 그래서 뭐 주총에도 참석을 하고 이제 주주 권리도 행사하고 이제 그런 건 상당히 진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예. 되게.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고 이러면은 야 내가 투자한 기업들은 많은 기업들이 오픈이 돼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이러면은 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나보고 가치 투자자라고 그러는데 저는 가치 투자도 아닙니다. 네. 사업가적 마인드에서 바라보고 네. 기업을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처음에 누구나 이렇게 투자할 때는 뭐 단계별로 뭐 재무제표를 보고 뭔가 비즈니스 모델 보고 뭔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업과 관계되는 이런 것들을 보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을 통째로 바라봅니다. 네. 그런 모든 것들은 이제 기본이고 네. 이 기업이 꿈과 비전, 희망이 있느냐. 우리도 이제 과거에 뭐 그 이 기업을 분석할 때
그 뭐 자본, 토지, 노동의 어떤 3대 부분에서 지금은 기술과 어떤 그 윤리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이렇게 진행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기업을 이렇게 통째로 바라보고 이 기업이 정말 꿈과 비전이 있느냐. 아무리 좋은 뭐 비즈니스 모델이나 그 기업이라도 꿈과 비전, 희망이 없으면 요즘 그 시장에서 평가를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장성이라고 보면 그렇죠. 될까요? 성장을 보고 투자하는.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 이제 뭐 2020년은 이제 코로나가 터졌었고 지난 뭐 국내 시장이 작년 여름 이후로 좀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그러면 이런 뭐 거시 경제도 어렵고 불확실성이 많을 때 왜냐하면 이제 외생병수에 하도 많이 좌우가 되니까 근데 그거는 저희는 알기가 어려우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투자에 임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항상 그러면 있는 현금을 거의 투자를 해서 쭉 가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현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항상 fully 네. invested 네. in 한데. 그래서 뭐 이제 이게 이제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전문가들이나 펀드 매니저 뭐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남의 자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확실히 이제 돈이 될 때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일정 부분 현금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오런 버핏도 뭐 이렇게 한 4, 5년 정도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있은 적도 있지 100조, 않습니까? 200조 사이를 현금을 갖고 예. 있다가 이제 빠지면 근데 사고 이제 그러죠. 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투자자인데 저는 주식 투자가 자랑스럽다.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그 3회 터전인 기업. 네. 우리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일자리도 제공이 되고 우리의 그 3회 터전이고 근간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굴러가게 하는 세금의 원천입니다. 이런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해주고 이런 기업의 활동이 이렇게 왕성하게 좀 일어나야 정말 우리 삶도 이렇게 좀 보다 윤택해지고 그 다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그 저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부지런하게 살다 보니까 투자할 기업이 너무나 많아요. 눈에 이제 많이 보인다는 예. 말씀이시죠. 좋은 그러다 기업들이. 보니까 돈이 없는 거야. 돈이 항상 부족해요. 그 일정 부분 이제 안전 마진을 보고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주가도 빠지고 이러면은 일정 부분 뭐 레버리지도 써가지고 주식을 이게 투자하는 이제 이런 경우인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는 뭐 경기가 좋으나 나쁘나 항상 그 풀 이렇게 뭐 투자가 돼 있습니다. 남의 돈이 아니고 내 돈이니까 혹시 그러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 돈인데도 뭐 이렇게 저 정말 수익만 바란다고 하면 뭐 좀 나쁠 때는 좀 이렇게 현금도 가지고 있고 좀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농심 투자 철학이라고 그래서 그 이제 세계에 훌륭한 투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그 농심 투자 철학 저는 이제 뭐 저의 어떤 농부의 저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들은 이제 농심 투자 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농심 투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경기에 호불호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줘야 우리 삶이 윤택해지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정말 이렇게 좋은 것은 뭐를 경기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경기가 나쁜 것은 뭐가 나쁜 것이 경기가 나쁜 것인지 우리가 경기가 좋아도 그 잘 되는 기업이 있고 또 못 되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경기가 또 나쁘면 또 잘 되는 데가 있고 또 뭐 또 못 되는 기업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다 그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전에가 이제 판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과거에 이제 뭐 팬데믹이 올 때는 뭐 그냥 일시적으로 이제 스탑이 되니까 뭐 경기를 어떻게든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뭐 이제 재정 정책을 통해서 뭔가 투자도 독려하고 뭐 이러면서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엔데믹 정상화되고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뭐 금리도 좀 이제 올라가고 이쪽 긴축도 좀 하고 이런 부분이 되니까 이제 그 이런 부분에서 정상적인 과정에서 이제 그 돈을 버는 이런 기업들이 또 다시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이 책에도 그런 얘기를 해놨습니다만은 우리가 2008년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겪고 나서 2021년도까지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 어렵다고 해서 관망만 했던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했잖아요. 그 시기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세계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나 빼놓고 그다음에 세계는 마이크로소프트 하나 빼놓고 9개 기업이 다 바뀌었거든. 맞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변화하면서 혁신하면서 성장한 기업들은 엄청난 부를 추구했잖아요. 그래 그런 기업과 함께 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거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 시장과 기업을 보고 제가 이제 기업을 선정을 하는데 시장 자체는
이 우리 환경이 기업들의 투자 환경이 이제 변할 뿐이잖아요. 그런 변화를 이렇게 잘 극복하고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는 노력을 하게 되면은 네. 훨씬 그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예.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런 기업을 찾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찾다 보면은 이제 시장 지배력 있는 1등 기업들 이렇게 투자해 놓으면은 어려울 때마다 사는 사람들은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네. 아니면은 뭐 그 투자를 하지 뭐 않고 뭐 다른 해지 이런 부분들을 하지만은 제가 같은 경우는 어려울 때마다 오히려 이제 더 이 경쟁력 있는 기업, 잠재력 있는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해놓는 게 네. 훨씬 안정적이고 수익이 높다. 네. 그래서 저는 이기 때마다 자산이 이렇게 증대돼 왔거든요. 이거는 뭐 저는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 그 위기 당시에는 네. 바짝 붙어 있으면 막 무서워서. 공포감에 사로잡히잖아요. 근데 좀 맞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그렇죠. 다 지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어려울 때는 정말 좋은 기업을 헐값에 살 수 있는 거고 좋을 때는 그 사고 싶은 주식을 많은 호가를 올려가면서 사도 많이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정말 충분히 이제 공부하고 네. 항상 시장에 이게 그 몰입해서 있어야만 보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천길 물속도 밖에서 보면은 그 무섭잖아요. 파도 치고 이러면은. 네. 근데 머리 쳐박고 이 안을 보면 잔잔하거든. 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그 이 본질을 이제 기업을 자기가 투자한 기업이라고 그러면 파고 들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 기업이 내가 투자한 기업이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잘 극복하고 네.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느냐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나몰라라 그냥 막 그냥 이 요즘 얼마나 그 이렇게 유튜브도 많고 또 뭐 맞습니다. 경제 방송도 많고 막 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아 정말 혼란에 빠져서 야 이 투자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자기가 그 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이렇게 시장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데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이게 참 그걸 실행하기가 쉽지 않는 것 같죠? 대한민국 뭐 넘버원 투자가 얘기를 지혜를 저희가 들으니까 쉽지만 근데 여기서 또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제가 궁금했던 게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 치고 외국 투자가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얼마 전에 짐 로저스를 만났을 때 제가 짐작했던 것처럼 이분 혼자 투자하시더라고요. 네네. 아무런 도움을 안 받고. 그러니까 이제 워낙 이 캐파가 대단한 분이니까. 근데 거꾸로 30조 원 이상 운영하는 그 조지 소로스는 이제 제가 외국 회사에 있을 때 그 회사를 패밀리 오피스 커버했는데 몇백 명 데리고선 운영을 해요. 근데 지금 대표님은 밑에 직원이 좀 있으신지 그리고 궁금한 게 그 회사를 이제 많은 아이디어나 이런 기업이 이렇게 감이 오시잖아요. 근데 무슨 기준으로 이 회사 내가 투자해야겠다 그래서 보시는 항목들이 한 두세 가지 있나요? 그리고 그런 종목을 고르면 이제 배당을 좀 주는 기업들 좀 좋아하시죠. 근데 수익률을 길게 보통 오래 들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연 수익률을 어느 정도 배당 포함해서 기대를 하세요? 한 15% 이상을 기대하세요?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아니 근데 결국 뭐 대답은 하나. 제가 그 이제 저는 뭐 이제 직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직원 뭐 이렇게 해봐야 그 5명 안쪽이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직원들은 뭐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기업들 다 다닐 수 없으니까 이제 다닐 때 이제 함께 다니고 나를 이제 보조해주는 이제 예. 그 직원들이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직원들이 이제 도움을 받지만은 이제 최종 결정은 네. 모든 건 제가 합니다. 아니 뭐 당연히 그러시겠죠. 예. 그러니까 쉽지 않는 거거든요, 네. 혼자서. 네. 그래서 이게 이 투자 자체가 정말 이렇게 이 아주 의미 있고 또 이 내가 우리 사회에 기여한다라는 생각 또 그다음에 자랑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지 이게 일이다 생각하면은 이거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국세청 조사도 많이 받고 이랬지만은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거래니까 뭐 하나도 틀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매매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미치지 않으면 이게 미친 거거나 아니면 정말 이게 천재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나는 내 일이 즐겁고 하는 일이 즐겁기 때문에 이게 하는 거다. 사실은 이게 2010년도에 저도 이제 그만두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한량처럼 놀려고 그랬는데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생
생활화 투자를- 되셨구나. 덕업일치가 네. 이제 되신 거네요. 예. 이제 네. 투자를 또 그 할 계획이고 제가 이제 그 이 기업을 이렇게 선정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은 우리 생활 속에서 찾는 거거든요. 네. 예. 뭐 우리 주변에 바라보면 뭐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그렇죠. 일상들이 그렇죠. 기업에서 예. 만들어내는 예, 것들이고 예, 예. 그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 우리 이남현 교수님과 김영선 대리입니다. 예, 네. 김영선 이제 대리님하고 같이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중에서도 저는 투자 아이디어를 찾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저는 모든 일상에서 이렇게 보고 이러면 우리 세상의 변화를 이렇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렇죠. 기업을 선정할 때도 결국은 그 한 기업을 선정을 할 때 투자를 할 때 보통 한 3, 4년 정도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심히 이렇게- 관찰을 계속 그렇죠. 하시는 거네. 누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제 이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 교수님이 이제 저한테 어떤 팁을 주고 이러면은 네. 일정 부분 사놓습니다. 예. 음. 관심을 그- 조금 예. 갖게.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사놓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돈 가는데 마음 간다고 뭐 천주가 됐든 뭐 이렇게 예. 뭐 만주가 됐든 사놓고 이제 공부를 하고 음. 그리고 3, 4년에 관찰을 하다가 네. 보면은 이제 그 기업의 성장 주기까지도 알 수 있는 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뭐 장기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조니 대표님도 주식은 사는 것이다 장기 투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제 보기에는 이제 내 책에 그런 얘기를 해놨거든요. 예. 기업의 성장 주기에 투자를 해라. 예. 장기 투자는 예. 그 말은 좀 책임감이 좀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하면은 좋은데 좋지 않은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기업도 좋지 않는 경지 만나면은 그 정말 이렇게 나쁜 기업이 이제 돼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3, 4년 이렇게 4, 5년 기업을 보면 기업의 성장 주기가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업의 그 성장 주기가 보일 때 좀 물량을 늘려서 네. 2, 3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조급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거네.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천천히 관찰하고. 그러니까 저희 그래서- 투자가들이 실수하는 게 급해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급하는 것도 누구나 다 빨리 뭐 큰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다 있지만은 네. 절대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네. 않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좀 이렇게 긴 안목으로 바라보면 조급한 사람이 다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거북이 같은 마인드로 예. 해야 아. 되겠네요. 그러면서 네. 그 주식을 이제 그 선정이 되면은 그 사는 거와 파는 거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잖아요. 저는 이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뭐 매도하는 것은 그 뭐 올라가거나 자기 이제 그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제 매도를 이렇게 종목을 바꿀 수도 있지만은 사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내 돈이지만 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게 돈을 이게 위탁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기업을 선정을 할 때 정말 이 3, 4년, 4, 5년 정도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그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투자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까 그 2008년도하고 21년 보면은 이렇게 그 한 개 빼고 다 바뀌었잖아요. 네. 지금 또 판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과거에 그 저 못 나가던 기업이 예. 절지부심해서 에너지를 응축해가지고 그게 또 발산이 되면은 네. 또 시가총액도 1위 기업으로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이 선택의 폭이 더 깊고 넓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아마 투자를 해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을 그렇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수익률이 높지 않아요. 초기에는 대학원 때 기술 차트 분석을 통해서 제가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저도 단기 투자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아,